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원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의 주제는요, 그 세계화 네. 추세죠. 그 드론, 무인 그 항공기랄까, 또는 뭐 지상에서의 무인 로봇들, 그리고 해상에서의 뭐 수중 수상할 것 없이 무인화가 계속해서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군도 그래서 발빠르지는 않지만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이게 몇 개가 이제 선정되는 게임 체인저,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 편집장님이 그 드론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론이라고 그러면 조금 많은 분들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꾸 많은 분들이 드론 그러면 왜 프로펠러 여러 개 들인 흔히 얘기하는 멀티콥터용 드론, 네. 이것만 자꾸 드론이고 다른 무인 체계는 드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무인 이동 체계의 굉장히 광범위한 뜻이에요. 무인 비행기는 대부분 드론이라고 영어로 불리고, 심지어 언더워터 드론이란 말도 있어요. 수중 드론. 잠수, 무인 잠수하며.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많이 굉장히 폭넓게 쓰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드론이란 말을 그 프로펠러 여러 개 달린 그거라고만 한정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근데 보통 사람 눈에 띄는 게 그 무인 항공기였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무인 멀티콥터. 네,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은 드론이라고 하면 하늘에 떠다니는, 사람 없이 떠다니는 기타 예. 등등의 것 이렇게 그것도 생각을 하죠. 그냥 네. 그것도 무인 비행기도 아니고 프로펠러 여러 개 달린 거. 네. 이제 군용 무인 그 항공 기체는 우리 밀떡 청취자는 앞으로는 네. UAV 그렇죠. 이렇게 네. 불리면 될 것 같고요. USA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그 여러 가지 그 뭐 지상, 뭐 해상, 또 수중 이렇게 다 말씀드린 이유가 모든 걸 이제 통틀어서 드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드론 어디까지 와 있나요? 일단 세계적인 추세는 어때요? 세계적인 추세는 점점점 영역을 넓혀가면서 기존 같으면은 무인 체계로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까지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공중전인데요. 물론 아직 공중전을 할 수 있는 드론은 아직 안 나왔지만, 중요한 거는 시종화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영화에서 봤어요. 외계의 손을 향해서 막 돌기도 하고. 예. 저는 애니메이션도 유명하죠. 전투요정 유키카제. 근데 사실은 네. 영화로 보면 그 스텔스라는 그렇죠. 영화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의 무인 항공, 스텔스 항공기, 에디였죠, 별명이. 네. 그 수준을 지향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꼭 6세대를 표방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죠. 군사 강국들은 거기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지금 추세죠. 대표적인 게 추종 드론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수종 드론. 쉽게 얘기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전투기 한 대가 몇 대의 드론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거느리는 단계에서는 자율주행을 하는 거죠. 그 자율비행을 게임을 따지면은 하는 약간 거죠. 1945 같은 거네. 네, 맞아, 이렇게 맞아. 뭐 먹으면 이렇게 쭈르륵 예. 와서 새끼 비행기 그렇죠. 달라붙잖아요. 비슷한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또 이게 그 좀 전문적인 그런 용어가 멈티라고 하는데요. 그 멈티 기술을 그 여러 각도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 방금 홍 편집장님 말씀하신 대로 항공전 또 그 전투기 덕파이팅에 만약에 적용한다 그러면 그것을 선점하고 있는 국가는 그렇죠. 공중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재밌는 게, 막상 이 개념이 가장 먼저 실용하는 게 육군이에요. 미 육군. 네네. 아파치 헬기가 그레이 이글이라는 무인기를 조종을 하면서 오는데, 그 그레이 이글은 헬파이어 같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거든요. 정찰도 하다가 뭐 하면은 얘부터 먼저 공격을 하고, 그러다가 얘가 격추를 당하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이제 아파치가 나서는, 아니면 나서지 않는 게 좋으면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유인 체계는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적에겐 희생을 강요하는, 굉장히 내 입장에서는 최고인데 적 입장에서 야비한 그런 거죠. 미군이 최근에 로열 가드 사업이라고 부르는 이제 무인기 편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그렇죠. 있어서, 이제 뭐 호주도 참여하고 있고 미국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아마 편대 비행에 유인기는 하나 내지는 2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무인기를 배치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술적 영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는 게,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무인기인지 유인기인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우리 미군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군이 대중국전을 대비해서 그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것이 하나인데, 근데 또 만만치가 않은 게 중국의 드론 그런 실력도 대단하거든요. 대단하죠. 그래서 한간에는 무슨 우주로 보낸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가능하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물론 그 단계까지는 당연히 안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렇죠. 드론 분야입니다. 사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최초의 그 무인, 이게
그 드론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조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중국 업체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하긴 했거든요. D로 시작되는. 그리고 또 지금 재미있는 게 이제는 보급 분야도 드론으로 해결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점점 눈앞에 왔어요. 옛날에는 헬기로 떨궈주고 했잖아요. 막. 뭐 헬기로 떨궈주고 낙하산 떨어뜨리는데 네. 헬기 유인 헬기는 가다가 격추당하면은 정말 끔찍한 거고 그렇죠. 낙하산도 정말 잘못 벗어나면 말도 안 되는 데 벗어나가지고 보급이 감사합니다. 나한테 보급이 되는 게 적이 다 뭐 처먹어버리고 네. 아주 골치 아픈데 지금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진짜 무인기고 또 하나는 전통적인 개념의 무인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무인기의 기술을 적용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 지금 미국의 사일런트 에로우라는 무기, 그러니까 드론 체계가 현재 개발 중이라 거의 실용화 직전이에요. 그게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무인 글라이더예요. 수송기에 실어가지고 이거를 딱 떨어뜨리면은 이게 알아서 목표 지점까지 쫙 활강해서 날아가는데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떨궈주는 유인 체계는 안전하고 더 중요한 게 이 드론은 일회용이에요. 처음부터. 나무 등의 싸구려 재질로 만들어서 그냥 너는 갖다 받고 끝. 그런데 실을 수 있는 짐은 무려 1톤입니다. 미군 그런 쪽에서 이제 좀 선도로 달리고 있습니다만 거기 또 이제 지상 부분에 있어서도 보급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그렇죠. 있어요. 지금 또 네, 하나는 이 무인기 기술을 적용한 건데 무인기는 아닙니다만 낙하산인데 유도 낙하산이 있어요. 화물용 낙하산인데 이게 낙하산도 어느 정도 조종이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 조종 장치를 붙여가지고 겨우 수미터에서 자리 한 10m 정도 오차로 딱 착지하게 하는 거죠. 원하는데. 사람 대신에 그렇죠. 사람이 조종하는 대신에 그래가지고 화물 실은 낙하산을 정확한 위치에 떨궈주는 거예요. 이 둘을 잘 혼합해서 쓰면은 격오지에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공두보라고 하죠. 예. 확보하기 위해서 그 투하된 공정부대나 공중강습부대의 재보급 문제가 엄청 개선이 될 겁니다. 기습하는데도 확실히 도움이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되죠. 예. 해병대 그렇죠. 큰 도움 받겠네요. 미군 해병대도 그렇죠. 현재 체계에서는. 네. 예, 실제로 이 사일런트 에로는 지금 미 해병대가 앞장서서 테스트 중이에요. 그 UAV 입장에서의 그런 그 보급도 그 당연히 이제 적진에 이제 투하된 이제 공수에 대한 보급도 되지만 또 하나 이제 그 전선에 있는 프런트에 있는 그 보급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무인 로봇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예. 무인 로봇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 군도 상당히 그 관심을 가지고 계속 투자했고 이게 지금 그 보급 부분에 있어서는 민군 그 또 특히 민간 업체에서 굉장한 그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민간 업체에서 개발된 것들이 이제 군에 이제 그 적용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또 경험 요즘 하지 않습니까? 그 택배의 문제 또 그 인력으로 하고 있는 택배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무인 드론이 해결할 수 있는. 제가 그런 최근에 이제 봤던 것 중에는 최근은 아닌데 예전에 봤던 것들 중에서는 아마존에서 아마존 맞아. 아마존에서 집 앞까지 물건을 수송하는 그러니까 택배 맞아요. 물건을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만약에 군사적으로 접목이 돼서 진행된다면은 그보다 정확성 있게 가는 게 없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근데 지금까지 어떤 걸림돌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드론의 어떤 페이로드 문제긴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드론이 아니라 형태를 바꿔가지고 기술을 적용하면은 수송량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는 거죠. 지상에서도 드론이 활약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차륜 뭐 또 궤도형 다 있죠. 지금 탱크도 그 중에 하나 있지 가능성이 않을까요? 지금 제가 저희들이 이제 그 지상 무기 체계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뭐 자주포랄지 그 전차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다음 세대나 그 미래지향적인 건 어디로 가느냐? 무인화하겠다는 거죠. 사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차세대 보병 전투차인 OMFV가 그 앞에 O가 뭐냐면은 옵셔널리 그거 M은 맨드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이 필요하면은 사람이 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인도 될 수 있는 유인 전투 차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인 전투 체계의 개념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과도기라서 우리 군도 그렇지만 미군 입장에서도 특히 지상군 같은 경우 이러한 추세로 가야 되지만 분명 과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당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무인 체계로 갈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걸림돌이 있고 차세대로 갔을 때 과연 뭐 우리 그 한화 디펜스도 참여를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가는 것이 미군의 정책인 것 같고 그렇죠. 우리 군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 군도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이 결합된 차세대 보병 전투차에 대한 어떤 연구와는 있어요. 본격적인 개발은 안 들어갔지만 개념 연구는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거를 이런 무인체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대해서 무한히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지상군 작전사령부 이하에 있는 드론봇 전투단인데, 이 전투단이 만약에 하나 그런 어떤 전략적인 그 목표가 완전히 전술적인 부분까지 완성이 된다면 이제 여단으로 이제 편제가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단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 좀 우리 군 드론 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은 실무진 차원에서는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현재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데 상부로 가면은 아직까지는 어떤 이 드론과 드론에 대한 개념을 실제 작전에 적용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 홍보 수단처럼 느끼는 분들이 좀 적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해를 잘하시는 수뇌부분들도 계십니다. 적진 않은데 또 안 그런 분들도 많고. 그분이 누구예요? 아니, 아주 한번 까보죠. 까면 안 되죠. 네, 또 명예훼손 한 방 막을 수 있으니까. 사실 일부 주요 지휘관들이 이제 아니, 그리고 수 또 있죠. 조금 문제가 이건 약간 좀 보편적인 느낌이 있는 게 드론에 대한 고정관념이 좀 있어요. 진짜 앞서 그 얘기를 했냐? 그 드론이 멀티콥터만은 아니다. 왜냐면 의외로 군수 내부에서 드론 그러면은 딱 그걸 생각해서 그거 아니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아닌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고 굉장히 폭넓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좀 너무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제로 그걸 실무하는 분들도 그쪽 왜냐면 윗분들이 이해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그게 생겨버리니까 그거 중심으로 자꾸 가려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필요한 어떤 창조성을 좀 제약하는 그런 부분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질문을 한 게 있어요. 미래의 아빠, 미래에 어떤 분야가 굉장히 그 유망할까? 그런데 이제 한 5가지를 제가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인 기체, 이게 항공 기체가 됐든 아니면 뭐 지상에서 움직이는 운반체가 됐든 무인체를 움직이는 그런 기술을 갖는 것도 수리하는 기술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진짜 그것도 굉장히 그 미래에 밝은 전망을 주는 분야다. 제일 좋은 거 있다. 드론 주인. 그러니까 이게 그 SF 쪽에선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유명한 얘기였거든요. 포드 회장님이 이제 그 기계 자동화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노조 회장한테 니들은 이렇게 일 못하지라고 하니까 노조 회장이 그 쟤들은 포드를 못 샀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화가 고도화될수록 사람들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게 이제 몇 대 무인 드론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옛날 로비주도 주고 이제 그 수익을 가져가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드론의 또 하나의 이것이 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요소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성비입니다. 얼마만큼 값싸게 대량으로 뽑아낼 수 있느냐. 그 어느 정도 기술에 도달하게끔 그것이 무인체의 그 항공 기체가 됐던 지상 기체가 됐던 수중 기체가 됐던 관건이고 여기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그 스컹크웍스를 그렇죠. 비롯한 미국의 그 군사 분야의 그 연구진들이고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중심을 맞춰가는 것 같아요. 사실 미 해병대의 최근 추세를 봐도 무시를 못하겠는 게 그들이 공격 헬기도 줄이고 전차도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어떤 그 중무장된 어떤 체계를 줄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병 분대조차 드론 하나씩 줄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드론의 활용폭을 드론과 무인 전투체의 활용폭을 높이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만큼 최선진국 군대가 어떤 무인 체계가 어느 정도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보냐에 대한 좋은 어떤 반증이라고 봐요. 저는 이제 일반적인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면은 항공모함도 무인화되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건 좋은 말씀이신 게 항공모함이 어떻게 보면은 전투기의 플랫폼보다도 무인기 플랫폼 그렇죠. 중심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미 해군은 공중급 이후부터 벌써 무인기로 가요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홍 회장의 부분이 공감이 가고 오히려 이제 김 PD님 말씀하신 건 아직까지는 애니메이션급의 어떤 아이디어가 아닐까. 그리고 왜 그러냐? 항공모함 자체가 그 슈퍼 캐리어, 모든 그 항공 수단을 갖다가 움직이고 거기에는 항공 작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복잡한 걸 해야 되고. 너무 덩치가 크고 무겁고 그래야 돼요. 식당도 몇 개씩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의 어떤 능력치와 사람의 판단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 잔바가 타령에도 몇 달 동안 못 잡았어요. 배 안에 숨어 있으니까. 배 안에 숨어 그러나 있으니까. 분명한 건 항공모함에도 예. 요소의 분야에는 당연히 AI 기능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은 무인화가 안 되더라도 항공모함을 보호하는 초계함 뭐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도 이제 점점 무인함의 덩치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해군의 그쵸? 그 저 미래 해전에 대한 그쵸. 어떤 그 전략이 바로 그거잖아요. 아니 항모가 완전 무인은 안 돼도 벌써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만 해도 기존의 어떤 같은 급 항모에 비해서 상당 부분 사람을 줄인 게 원격 자동 체계, 무인 체계 이런 자동화 체계 등을 대량 도입해가지고 승조원을 많이 줄였거든요. 승조원 절감의 추세는 어떤 응용이 돼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어느 국가나 지상 과제가 돼가고 그렇죠. 있어요. 지금. 예.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잠수함이 네. 또 그러하지 않을까. 아 잠수함은 근데 잠수함에 딱 하나 큰 문제가 원격 조종은 못해요. 아, 그러니까 잠수함은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SSBN이나 SSN급 또 그런 공격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겠지만 그 잠수정 수준에서의 벌써 무인화가 그렇죠. 이루어지고 예, 있거든요. 무인 잠수정. 그렇다는 예. 얘기는 그 부분은 굉장히 미래가 밝은 게 결국은 공격 잠수함도 그 추세로 갈 수도 있다. 라는 거는 여지는 둘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뭐 요즘 드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결국 그 결론적으로 세계 추세도 그렇고 이렇게 가면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데 이 무인화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 요소나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생각에는 과감한 투자. 과감한 투자. 예. 왜냐하면 저희 그 예전에 전갈대대 훈련하러 갔을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드론 여기 시험해 보면 되겠네. 테스트 같은 걸 거기서 하면 되겠네. 그렇죠. 예, 초창기 그 콥터도 사실 띄워서 하다못해 정찰이라도 하면은 진짜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하지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일단 드론봇 전투단을 만들어 놓고 저는 과감한 투자. 예를 들어서 뭐 정해진 예산을 주고 이 안에서 알아서 만들어봐. 그다음에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잊어버리거나 파손해도 그냥 넘어가야 돼요. 아 맞아, 그거 중요해요. 예. 이게 저도 군대 있을 때 야투경 다 있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쓰진 못하고 언제냐면 통인지 다. 나중에 이제 그 검열 나갔을 때 어디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여기 있어. 근데 한번 우리 열어보면 안 돼. 야 봉인지 붙어서 안 돼. 아니, 마침 맞아요, 하나를 맞아. 갈아야 됐어요. 그래서 열었는데 아 이거구나. 근데 이거 총 어떻게 껴요?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새끼가 야, 손대지 마. 이거 얼마인지 알아? 라고 하면서 무인기를 갖다 놔도 잊어버리거나 이러면 문제가 된다라는 아니, 개념이 맞아요. 있으면 네. 진짜 이대로 가면은 이런 분위기면은 드론 멀쩡히 사놔도 뭐 훈련 같은 거 할 때 자 여기 빨간 바구니에 드론들 담겨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비싼 거니까 안 쓸 겁니다. 다시 갖다 넣어. 한 번 써보면 안 돼. 자. 이러면 야 네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저길로 뛸 거야 이제. 네. 제가 무인기다. 네. 그치? 그런 사람이 뿡 하고 예. 네.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드론은 개인적으로인데. 막말로 탄약이라고 생각하고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 네, 네. 맞습니다. 없어져도 아쉽지 않은. 맞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서 가성비를 이야기한 거고요. 홍 필장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드론의 그 무기화 또는 그 게임 체인저로서의 요소의 가장 1번은 바로 가성비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 소모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드론 체계가 계속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정치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자분께 경례 밀떡!